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오늘은 경주 흥무공원이 있습니다. 김여신 장군 묘 아래에 있는 무료 공영 주차장입니다. 바로 서천강변 도로를 끼고 있고요. 이 터미널에서 충효 방향으로 큰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해서 한 2분만 들어오면 좌측에 흥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제법 되니까 휴일이라도 차가 번잡하지 않고 가까운 김여신 장군 묘나 이 수도산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오고, 흥무공원 자체가 아주 편안하게 소풍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나무 그늘 아래서 또 다과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수도산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나무 뿌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돌뿌리와 나무 뿌리가 빼곡하게 원래 흙에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또 비가 올 때는 빗물에 씻기고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면 이런 길을 가끔씩 이렇게 지그시 밟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천이 자극이 돼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담쟁이 등굴도 보이고요. 이 소나무나 또 꿀밤나무라고 하죠. 참나무나 여러가지 도토리 등이 또 짐승들이 먹기에 좋은 식물들도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위와 나무와 또 산책로에 아름다운 광경들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고, 김여신 묘를 썼다는 것 자체가 명당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풍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곳에 썼지 않겠습니까? 임산배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갖가지 진료가 발바닥을 간지럽힙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나무 뿌리도 있고요. 내려오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나무는 굉장히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약한 뿌리는 밟지 마시고, 이렇게 이거는 완전 지압봉입니다. 볼록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인데요. 이런데도 한번 지그시 올라가셔서 용천혈연이 발바닥 군데군데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또 뿌리를 밟으면 뿌리가 상하고 나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밟고 또 이렇게 자잘한 곳을 다니면 발바닥 전체는 지압이 되고, 용천혈 지압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해도 잘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만 가끔씩 이렇게 자극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무 뿌리가 보이시죠? 또 지그시 밟아주시고요. 또 소나무 뿌리는 송진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나중에 세족하실 때 송진이 묻어서 까맣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뿌리나 참나무 아니면 다른 나무 뿌리를 밟으면은 그렇게 진액이 잘 묻어나지 않는데, 소나무 뿌리를 밟은 경우에는 까맣게 진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바닥에는 뭔가 벚나무 종류의 열매가 까맣게 떨어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발을 보면 발바닥에 까뭇까뭇하게 또 벚나무 열매가 터져서 착색이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계절에는
발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은 참 고마운 신체의 기관입니다. 발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또 내 몸을 떠받치고 어디로든 갈 수 있도록 또 지탱해주는 고마운 발에 대해서 또 지금도 연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고맙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해주시면 오래도록 맨발 걷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살짝 경사진 산책로를 따라서 왔는데요. 제가 조금 늦은 시간에 왔는데 저녁에는 맨발 산행을 금합니다. 하절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동절기에 5시 이후에 산에 올라가는 자체가 입산이 금지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후 일찍 아니면 오전에 산행을 올라가시고, 특히 혼자 올라가시다가 맨발로 걸으시다가 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또 만약에 하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허겁지겁 급해지면 또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를 하시고 맨발 산행은 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이지만 또 무리하게 하면 과유불급이 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규칙을 잘 지켜서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야,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바야흐로 내일이면 6월입니다. 양력 6월 1일이 되는데 드디어 여름으로 접어드는 하루 전날입니다. 봄 동안에 맨발 걷기의 기초를 다지고 또 발바닥에 내재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봄철부터 충분히 발을 자극하셔서 또 발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또 올라오는 것과 다릅니다. 토끼는 올라가는 걸 잘하잖아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약하고 짧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무릎 관절도 근골격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그렇게 무리 없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쉽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절이 앞으로 삐져나오려는 그런 무게중심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개걸음처럼 계단을 내려오시는 분들 보셨죠? 연세가 드시고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2배 이상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속도가 1이었다면 내려가실 때는 0.5의 속도로 내려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세워 놓으면 그나마 계속 수정해서 원점에 다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원칙을 세워 놓지 않으면 자꾸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나아가자면 중심되는 시간을 가리키는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시계도 나오고 또 세계 시각을 맞추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자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차의 오차를 수정해서 또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것처럼 맨발 걷기에도 조금의 가벼운 원칙을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맨발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땅과 접촉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다다익선 과유불급이다.
맨발 걷기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근골격계가 이제 튼튼해져서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맨발 산행 위주로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경우가 있다면 전문적인 박동창 박사님이나 주변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단체로 올라가시든지, 그런 산행은 권고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친 땅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실 때보다 내려올 때 절반의 속도로 천천히 내려온다. 그리고 시선은 오르막 올라갈 때는 그래도 경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내리막 올라올 때는 가능하면 천천히 보시고 발밑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왼발로 그러면서 발을 스치듯이 무릎을 어느 정도 들어서 발을 새처럼 까치처럼 사뿐사뿐 놓는 것이 아니라 발을 스치듯이 걷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맨발 걷기 하면 발가락이 탁 부딪히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상시보다 발을 한 20% 더 들고 걷는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속도가 느리게 걸어야 가능하겠죠. 빠른 속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맨발 걷기 전후 그리고 중간에 10대 8대 2 정도의 비율로 스트레칭을 겸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맨발 걷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꼭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근골격계가 압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고 중력에 의해서 눌러집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펴주는 것과 또 좌우로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도 하중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눌리기 때문에 특히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또 운동기구들이 있고 철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매달려서 쭉쭉 척추와 팔을 늘려주시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10대 8이라고 했죠. 1시간을 하면 또 한 10분 정도나 이런 8분 정도, 5분에서 8분 정도, 그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무릎도 돌려주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또 허리도 돌려주시고 그러면서 직립보행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몸을 좌우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이후에는 발가락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깍지 끼듯이 끼고 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우리가 깍지를 끼잖아요. 양손을. 그것처럼 발 하나와 또 손 하나로 이렇게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이렇게 앉아서 깍지를 끼듯이 이거 발 사이사이를, 지관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지관 근육이 잘 발달이 되어야 발가락 하나하나가 부채살처럼 쫙 펴졌다가 또 들기도 하고 또 꺽쇠처럼 내리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막 돌이나 탁구공을 잡아 올리듯이 자유롭게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일수록 거기와 연결된 관절과 근육과 신경과 그 두뇌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기부스를 하면 팔이 굳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방치하면 계속해서 더 굳어지고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고통스럽더라도 물리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꺾어주고 초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굳어져서 앉지를 못합니다. 무릎이 일정 각도 이상 안 구부려지기 때문이죠.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발을 계속해서 근골격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파란 녹색 담쟁이 넝쿨이 소나무를 벗삼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시면 이 발지압도 해주시고, 또 발등도 두드려 주시고, 발목도 돌려주시고, 허리도 돌려주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눌려있던 모든 관절을 부드럽게 상하 좌우로 또 이렇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드러울 때 저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로도 움푹 들어간 곳이나 불룩 튀어나온 곳이 있다면 속도도 느려지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달리는 속도도. 그처럼 인체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면 어싱의 속도나 어싱의 양이 저항이 적기 때문에 빠르고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겠죠.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실 때 저는 단전치기를 합니다. 단전은 남자들은 전립선과 신장에 상당히 좋고요. 여자들도 방광이나 또 신장, 그리고 안에 장기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전을 배꼽 아래를 퉁퉁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이렇게 퉁퉁퉁 치면 진동이 느껴질 겁니다. 시원한 느낌. 그러면서 그 안에 전립선이나 방광이나 신장 이런 쪽에 있는 혈관이 좋아집니다. 두드려줄수록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발걷기 하시면서 이왕 맨발걷기 하는 거 안전한 땅에서 퉁퉁 치기도 하고, 또 한쪽 손으로 어깨도 퉁퉁 치고, 배도 치고, 옆구리도 퉁퉁 치고, 또 허벅지도 퉁퉁퉁 이렇게 치면서, 치면 태핑이라고 하죠. 태핑요법인데 우리 몸이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던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피부에 느껴지는 감촉이나 감각들이 뇌에 차갑다, 아프다, 시원하다, 보슬보슬하다, 폭음은 뽀송뽀송하다, 부드럽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뇌에 전달이 됩니다.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감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용어로 반사요법, 발이 마치 리모컨과 같아서 발의 일정 부분을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기관과 장기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피부를 퉁퉁퉁 두드려주면 제일 먼저 뇌가 좋아집니다. 피부는 뇌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혈류의 순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환들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방이 되는 경우도, 사례도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면 그 공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화 장치를 달든지 그 안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암이 성장하고 암이 계속 발생할 때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세포는 하루에도 몇천 개가 정상인들에게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암으로 진전이 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 때문에 맨발 걷기가 지금 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또 원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려 하면 맨발로 걷자. 또 몸이 찌부둥하면 맨발로 걷자. 그리고 감기기가 살짝 오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맨발로 걷자. 왜냐하면 전자의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든 뭘 하든 음식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전자 형태로 신호를 전달하고 우리가 발전을 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감기를 예방하거나 또 면역력이 약해서 비염이나 아니면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 꼭 맨발 걷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자유전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이후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 겨울이든 찬물로 세족하시는 거 아시죠? 왜냐면 겨울에는 얼어 있을 때 영하의 날씨에 그러면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이 와도 뜨거움을 잘 못 느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어 있는 발에 충분히 찬물로 세족을 충분히 해서 체온을 이제 유지한 후에, 왜냐하면 영하의 날씨에 피부가 굉장히 차가워지고 피하에 냉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찬물은 아무리 차가워도 영상이거든요. 영상 0도에서 1도 사이기 때문에 찬물로 충분히 체온을 다시 올려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로 세족을 하시면 쾌적하게 하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맨발로 걸으면 발은 피부는 차갑지만 계속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발이 뜨끈뜨끈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을 식혀줘야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좀이 걸렸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없던 무좀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보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 위생을 깨끗이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좀이 맨발 걷기에 상관없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묻어 있거나 발가락 사이에 물로 대충 씻고 양말을 신고 또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가서 또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게 누적이 되면 발가락 사이에 또 거기가 깨끗이 씻어지지 않아서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맨발 걷기 해서 땅에 오염이 되어서 맨발로 걷는 사람 중에 무좀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닿아서 무좀이 옮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을 깨끗이 하고, 흙 자체는 굉장한 살균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과 자외선 그리고 자연 정화, 땅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합작품으로 오히려 발이 뽀송뽀송하고 건강해집니다. 저희 사례입니다. 그러나 발을 소홀히 관리하고 아이고 괜찮네, 무좀이 다 나았네 하면서 발 건강을 도외시하면 무좀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맨발 걷기 해서 그렇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가 아니라 발 위생에 소홀했구나 하면서 발가락 사이를 집에 와서 깨끗이 씻은 후에 드라이기로 말려 주십시오. 그렇게 깨끗이 닦은 후에 건조한 상태에서 발을 관리하시면 발이 오히려 굳은 살이 없어지고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리고 발 관리를 매일 바셀린을 발라주시고요. 살짝 발라서 기름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셀린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 랩을 씌우고 그 다음 얇은 양말을 신고 하루를 주무셔 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바셀린의 기름 성분을 빨아들여서 발이 뽀송뽀송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 발처럼 뽀송뽀송 말랑말랑해집니다. 발바닥이 거칠고 또 이렇게 흠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훨씬 깨끗하고 또 말랑말랑하고 붉게 혈액순환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또 족저 근막이나 이런 부분들도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서 더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근육의 두께도 많아져서 그 쭉쭉 눌러줄 때 스프링 효과로 혈액의 이동도 빨라지고 혈류의 순환도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혈액순환이 왕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과 손가락 끝에 혈관도 혈액이 왕성하게 돌아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무작정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건강한 분들 외에는 차근차근 또 먼저 하신 분들의 지혜를 귀담아 들으시고 안전하게 오래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그렇게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의 이로움을 전하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수도산에서 흥무공원에서 석관TV였습니다. 파이팅!